김판곤 감독이 지난 대전과 울산의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매우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월드컵이 코앞인데 홍명보 감독을 면박을 주고 팀을 와해시킬 때가 아니다. 또는 모든 감독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오해다. 홍명보 감독 정도의 레벨이라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레벨이다.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김판곤 위원장이 해왔던 그리고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의 보여줬던 모습과는 매우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축구협회가 이번 감독을 선임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홍명보 감독을 약간은 보호해 주려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매우 건강한 비판이에요. 어떤 거냐면 쭉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번 대표팀 감독을 영입할 땐 오합지졸된 팀을 누가 수습할지 아래 위 없고 선후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원팀을 만들지를 찾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팀 내에서의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팀 내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감독을 찾는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국민과 미디어를 분명히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매우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죠. 내가 보기엔 이번 대표팀 감독을 영입할 땐 오합지졸된 팀을 누가 수습할지 아래 위 없고 선후배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원팀을 만들지 라는 게 그렇다면 지금 대표팀에 소집되는 선수들이 오합지졸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아래 위가 없고 선후배가 없는 매우 팀의 기강이 안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기준이 되었던 항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강을 잡고 선수들이 한 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감독. 이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뽑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독을 뽑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기강을 잡거나 카리스마적인 면모를 뽐내거나 그것만으로는 감독의 역량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리더십, 카리스마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 내부에서 계속 잡음이 들렸었기 때문에 이 잡음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 뭐 리더십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전술적인 역량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우선시되는 항목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과연 축구협회가 우리는 기강을 잡기 위해서 홍명보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과연 이 김판곤 감독의 말처럼 국민과 미디어를 잘 설득했을지 이것부터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김판곤 감독이 축구협회를 비판한 지점은 그래도 분명히 이해할 만합니다. 어떤 거냐면 왜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조차 방향 설정이 되지 않고 누구는 한국인, 누구는 외국인을 뽑아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을 뽑는데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 전술적인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가 우선순위가 막 나뉘어 있어서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을 선임하다 보니까 축구협회 스스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축구 팬들과 여러 미디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말도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에게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평가 등등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벤투 감독을 선임해서 가장 강력한 대표팀, 가장 좋은 성적을 만들었었고 모두 같은 철학과 시스템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독을 뽑지 않았냐. 누가 왜 그런 권한을 빼앗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축구협회의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절차들과 시스템을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얘기죠. 김판곤 감독이 위원장 시절에는 명확한 철학, 명확한 절차 안에서 벤투 감독을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처음에 올 때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의 이름값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있다 보니까 벤투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협회 내에서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과 벤투 감독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을 믿었고 거기서 성과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향성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그런 철학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전력강화위원회와 위원장이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축구협회에서 모두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는 아무도 그런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만 들으면 김판곤 감독이 본인의 이 위원장 시절을 살려서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와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비판을 매우 냉철하게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냐면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벤투 감독 때는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나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약간은 커리어에 내리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필요했고, 사실 대표팀 감독급은 국내 감독이든 외국인 감독이든 최고 레벨의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은 즉슨 홍명보 감독은 최고 레벨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스카우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감독을 이제 위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야지 그 감독이 우리에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 PPT를 보면서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애초에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감독이 아니라서 지금 뭐 검증이 안 됐다거나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흔드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만약에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벌써 2경기를 월드컵 예선에서 치렀고 다음 2경기가 곧 다가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야지 감독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킬 때가 아니다. 내일 모레가 대표팀 명단 발표이기 때문에 감독은 선수를 보고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못된 건 뭐라고 하고 감독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 감독 뽑은 사람에게도 나중에 책임지라고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과는 매우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레벨에 있는 감독이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아까 앞서 김판곤 감독이 비판을 했던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을 뽑았다면, 홍명보 감독이 그 기준에 선임이 됐다면 아무도 얘기가 안 나왔을 거다. 이런 잡음이 지금처럼까지는 안 나왔을 거다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PPT를 뭐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이런 것보다 포앱, 바그너, 홍명보 이 3명 중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포앱, 바그너보다 위에 있는 감독으로 평가를 받았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홍명보 감독이 PPT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의 감독이냐 라고 했을 때는 포앱, 바그너도 PPT를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 때는 내가 커리어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라서 검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그 벤투 감독의 커리어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의 레벨보다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위에 있는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벤투 감독이 뭐 중국에 가기 전에는 분명히 계속 유럽에서 굵직굵직한 팀들에 있었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PPT를 할 만한 레벨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자체가 김판곤 감독이 축구협회의 이번 감독 선임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잘못된 게 보이고 비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의 사례를 들고 나오니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친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홍명보 감독은 또 보호를 해야 되는 매우 모순적인 지금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앞쪽의 내용과 뒤쪽의 내용은 본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전면 부정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홍명보 감독 자체가 우리가 지금 데려올 수 있었던 여러 감독들보다는 분명히 나은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익숙하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한국 축구의 레전드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레전드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는 대표팀 내부의 뭐 기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 딱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 김판곤 감독의 말처럼 과연 이 명확한 이유, 명확한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던 이유가 정말 이 하나라면,
오합지졸이 된 팀워크를 수습을 하고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도 없는 그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이렇게까지 사실은 우리 대표팀 내에 있는 선수들을 거의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를 왜 김판곤 감독이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던 이유는 이런 아래 위도 없고 오합지졸의 팀워크를 가진 여러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 뭐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 중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오합지졸이란 거고 선후배가 없는 아래 위도 없는 선수들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모자른 선수들을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원팀을 만들지, 이게 중요했다라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선수들을 비판을 해야 되고 선수들을 비하를 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좋지 않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강 문제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다른 감독에 비해서 위에 있는 감독이다, 선임이 될 만한 감독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강만 잡는다고 해서 감독이 된다면 사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술적인 역량이라던가 어쨌든 상대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기본적으로 깔린 게 감독인데, 그런 감독에 대한 기본 역량 없이 계속 뭐 리더십, 기강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홍명보 감독을 보호해야 되는 말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 우리 뭐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대표팀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게 선수들의 탓이다, 기강이 안 잡혀있는 탓이다, 오합지졸이다, 아래 위 없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지난 아시안컵을 망친 건 사실 선수들의 책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클린스만의 전술 역량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이번 홍명보 감독을 뽑는 과정처럼 절차적으로 방향성도 없고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축구협회의 정말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을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술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도박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냥 무책임하게 선임해 놓은 다음에 전술적인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거기서 운 좋게 이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가 성적을 내는 거고, 만약에 역량을 못 발휘하면 우리가 성적을 못 내는, 이런 무책임한 시스템 속에서 감독이 선임됐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던 축구협회의 책임이 가장 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선수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김판곤 감독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김판곤 감독이 위원장 시절에 벤투 감독을 잘 데려오고 방향성 설정하고 그런 것들은, 그건 또 따로 이제 김판곤 감독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멘트들은 또 김판곤 감독이 그 한 번의 벤투 감독 선임을 본인이 잘했지만 다른 사람이 전력강화 위원장이 됐을 때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강화 위원장과 위원의 선택을 그냥 믿은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무책임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 또 축구협회 쪽의 시각을 김판곤 감독이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하는 분들, 뭐 국회의원, 그리고 뭐 유튜버, 아마 뭐 이 유튜버는 지난 현안 질의에서 박문성 위원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판단하자,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얘기도 축구협회의 시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홍명보 감독도 현안 질의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유럽에 가서 선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러면서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계속 뭐 월드컵이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감독의 발목을 잡아서는 되느냐,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축구협회가 지는 거죠. 축구협회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도 축구협회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제대로 선임을 못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비판을 보면서 왜 비판하냐, 왜 감독을 흔드냐, 월드컵 못 나가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책임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돌리면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이 비판을 왜 축구팬과 왜 이 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지, 이런 시각 자체가 매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고, 이러한 시각 자체가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판곤 위원장이 본인이 뭐 위원장 시절에 잘했던 건 잘했던 거고,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의 시각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정몽규 회장부터 유튜버에 대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의해서 흔들리는 축구협회라면 사실은 너무 그릇이 작은 축구협회죠. 유튜브가 아무리 뭐 영향력이 있다 한들 유튜브는 정말 좁은 세계거든요.
거잖아요. 이 유튜브 자체가. 현실 세계에는 더 이렇게 큰 세계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유튜브 때문에 축구협회에 일이 안 되고 유튜브 때문에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이 흔들리고 라고 한다면 그 축구협회가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고 계속 뭐 유튜브가 우리들을 이제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 때문에 공격당할 정도의 축구협회면 김판곤 감독의 이야기처럼 그거는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신념, 내가 이 감독을 뽑았을 때 나는 누가 뭐라 하든 이 감독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뽑았어. 이런 게 없으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왔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감독 선임이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또다시 실토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 이제 그 축구협회와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이 월드컵을 거의 뭐 인질로 잡고 홍명보 감독 이왕 선임된 거 그냥 밀어주자, 월드컵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정말 용감하게도 어제 이정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판곤 감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이야기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월드컵 나가서 뭐하냐 라고 하면서 월드컵을 이번만 나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쇄신하고 단계적으로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흐르면 또 잊혀진다. 그러면 또 다시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다음 월드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똑같다. 이참에 뜯어고치는 것이 낫다. 칼을 댔으면 뭐라도 베야 된다 라고 소신 있는 발언을 이정효 감독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은 축구계의 주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조금 더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감독이겠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김판곤 감독을 겨냥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발언인데 이 발언이 김판곤 감독의 발언들이 우스워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월드컵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지난번도 마찬가지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 우리 아시안컵 망치면 어떡할 거냐. 클린스만 지지해줘라. 이렇게 흔들면 어떡하냐. 감독 선임 과정은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왕 선임된 거 응원을 해줘야지. 응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안컵 망쳤고요. 물론 4강 갔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허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축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죠. 아시안컵을 망쳤다고 봐야죠. 아시안컵 망쳤고요. 심지어 이 스노우볼이 구르면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도 올림픽을 망쳤습니다. 임시 감독 한다고 막 불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올림픽을 망쳤으니까요. 계속 망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니까 또다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안 좋게 선임이 되고 또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홍명보 감독 이왕 선임됐는데 그냥 지지해주자. 왜 이렇게 비판하냐 흔드냐. 계속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그냥 운때가 맞아서 성공하면 거봐라. 우리가 이 하는 거 방향성 맞지 않느냐. 이럴 사람들이에요. 축구협회 자체가.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번 월드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월드컵, 그 다음 아시안컵 계속 이제 월드컵은 존재하는데 이번에 눈앞에 있는 예선전 때문에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보호해야 되고 지지해야 된다면 다음, 그 다음 한국 축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우 명확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 월드컵이 아시아 내에서는 8.5장입니다. 출전 국가가.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많이 흔들어도 우리 대표팀은 웬만해선 가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을 데리고 8.5장 안에 못 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감독이 없이 해도 못 드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의 지금 난이도예요. 우리 선수들의 레벨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김판곤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죠. 월드컵에 못 나가면 우리 축구의 스폰서십 다 떠나가고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번이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흔들어도, 축구협회를 흔들어도 월드컵에 그래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월드컵이기 때문에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어도 우리가 월드컵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 못 나가는 것이 무섭다 해서 월드컵을 인질로 삼아서 홍명보 감독을 지지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의 말처럼 월드컵에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조금 흔들려도 계속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축구협회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놓는 게 다음 월드컵, 다음 아시안컵, 당장 다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김판곤 감독이 전력강화 위원장 시절에 그런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흔들고 홍명보 감독의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본인이 해왔고 본인이 걸어왔던 그런 이제 결과물에 홍명보 감독은 아예 반대가 되는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판곤 감독이 축구협회와 본인의 이제 벤투 감독 때의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는 이 아주 상반된 매우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김판곤 감독이 벤투 감독을 잘 데려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김판곤 감독의 공이고 성과지만 이번 김판곤 감독의 발언은 또다시
전판공 감독도 벤투 감독을 데려왔던 그 성과 이외에는 매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축구계의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실망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네요.